왜 또 이재명 대표가 출두를 앞두고 있는데 굳이 설 지나서 해도 돼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좀 명확하게 예. 뭘 우리 대표 출두 이후에 여야 합의하에서 임시국회 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그러니까 당대표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게 맞는 건지, 검찰의 이 정치적 탄압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맞서는 게 본인에게 좋은 건지. 이른바 이 친명계의 핵심 좌장인 정성호 의원조차도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본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내 반응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선 측근들이 확실히 어떤 비리가 확인된다고 치더라도 비록 그 이재명 대표는 뭐 결백하더라도 예. 그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 식으로 져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런 사법적 의혹에 대한 수사 문제는 자신이 철저히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당대표로서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을 보호하고 당의 피해를 또는 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리두기하고 차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야당 탄압 전국에서 저희들이 또 다른 플랜을 생각할 때보다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당내 몇몇 분들의 이제 이견은 있겠으나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우리가 현명하게 야당 탄압에 맞서야 된다. 뭐 그런 게 대체적인 기류입니다. 예, 뭐 안민석 의원을 제외하고 이제 유인태 또 이상민 의원은 지금 당 대표직을 사퇴하라, 또 개별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앞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본인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열려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 본인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본인은 나가신다는 그런 뜻은 확고한 거죠. 네. 왜 민주당이 이때 왜 임시국회를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몰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협치 차원에서 현 정부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사실 임시국회의 주요 골자일 텐데 예. 국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 끝마칠 것을 여러 가지 못한 부분이 예. 있고 그런데 왜 저런 오명과 욕을 들어가면서 임시국회 열어야 될지 대통령께서도 뭐 손을 내미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왜 또 이재명 대표가 출두를 앞두고 있는데 굳이 설 지나서 해도 돼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좀 명확하게 뭘 우리 대표 출두 이후에 여야 합의하에서 임시국회 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네. 왜 여는 겁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받고. 정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김영주 의원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럼 자, 박홍근 임시국회 원내대표가 1월 잘못한 8일까지 거네. 회기가 네 분의 생각이 종료됩니다. 비슷하네요. 예. 아니 임시국회 1월 8일 종료됩니다. 그러면 방탄 정당의 이미지를 지금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이걸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봐야 임시국회 열려고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내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소환 수사를 막기 위한 무슨 뭐 방탄국회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좀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설 이후에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조특위 이거 국조특위 시한 연장하고 뭐 이런 것들 임시국회 설 이후에 연다. 그리고 지난 다음 주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당당하게 명분 있게 소환조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훨씬 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윤 의원님은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유인태 전 고문은 이제 얘기하셨어요. 뭐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전히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처신하는 게, 그러니까 당대표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게 맞는 건지 검찰의 이 정치적 탄압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맞서는 게 본인에게 좋은 건지. 이재명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할 때 그때도 사법 리스크 우려 똑같이 제기됐잖아요. 검찰이 그때는 수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았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내에 이재명이라는 의원을 대표로 뽑아준 분들은 이미 그걸 감수하고 당대표로 뽑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뭐 추정만으로, 그러니까 혐의만으로 지금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유인태 전 의원의 표현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도의적 책임 안 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상대를 공격할 때는 굉장히 쉽게 꺼낼 수 있는
약점 논리인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 존재하고 있는 한은 야당의 위기인 건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스스로 당대표직을 던진다. 그건 뭐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더군다나 뭐 지금 선거구제 뭐 개편 얘기 나오지만 여전히 공천권이라는 걸 쥐기 위해서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현실과 이상이 그렇게 쉽게 접합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친명 핵심 정성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개인 리스크와 당은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기존의 약간 입장과 결이 다른 건가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이 총력으로 방어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면서 개인 리스크와 당 분리해야 된다. 이 뜻은 당이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 이 뜻으로 좀 읽힙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 서로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이 뜻은 그러니까 당이 나서서 옹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좀 보였어요. 근데 핵심 중에 핵심인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다른 결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뭔가 방향을 지금 바꾼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얘기요. 당과 대표직 분리, 이게 애매하긴 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맞서겠다고 해야 한다. 이 대목입니다.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맞서야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다.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과의 어떤 취재 과정에서 이 설명을 좀 했거든요. 당과 국회의원들 민생에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걱정 말라는 입장 취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당은 당의 원래 할 일을 해라. 요거는 대표가 직접 개인적으로 담당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얘기인데요.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신정현 전 부의장님. 예. 이거 뭔가 방향이 좀 바뀐 겁니까? 이거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정성호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일까요? 네, 뭐 정성호 의원의 말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렸던 정성호 의원이 직접 언급한 것이 어찌 보면은 좀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재명 그 당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좀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검찰에 대한 좀 호전적인 태도로 사실 국민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정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과정들을 정성호 의원께서 정확히 짚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과 대표직을 분리해서 예. 사법 리스크를 자신이 맞서겠다고 해야 된다. 이 말은요. 이제부터 이재명 지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리고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성호 의원이 정확히 짚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 고언을 드리자면 향후에 당의 모든 일정과 당의 모든 조직은 오직 민생을 위해서 집중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사법 리스크는 제가 직접 대응하겠다라고 언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브리핑에서도 계속 기자들의 언급처럼 지금 현재 방탄 프레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회계가 열리던 열리지 않던 검찰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 출석해서 모든 조사에 응할 테니 예. 이제 우리 당은 민생에만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예. 당대표 선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당화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수많은 비판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것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 자생당사라는 과거 박지원 원내대표 국정원장의 지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에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승부사답게 당당하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자사당생하심으로써 예.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심으로써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얻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도 기존과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재명 대표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들 질문에 일절 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작심해서 답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답을 일부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질문 있는 걸 몇 개를 좀 저희가 소화를 하고 갈 테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하십시오.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뭐 내용은 사실 답변 별건 없어요. 뭐 내용은 차치하고요. 일단 질문을 받겠다고 한 게 달라진 겁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거 역시 뭔가 지금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걸까요? 뭔가 기류의 변화는 분명 있어요, 지금요. 뭐 그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통하지 않고 그냥 뭐 침묵으로만 일관함으로써 당을 그렇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궁금한 부분,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예. 내가 직접 답변해서 그 관련된 소문들이라든지 억측들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면은 좀 있는 것 답변은 같습니다. 뭐 기존에 얘기했어요.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나가서 예. 사실상 당을 이용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내 스스로 내 의혹에 관련된 부분은 내 입으로 해명을 하겠다라는 부분의 입장이 있어진다면 있을 계획이라면 예.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 그리고 또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조금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민주당 분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시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아직 날짜도 잡힌 게 없어요. 그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하는 겁니까? 뭐 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일단은 지금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에 관련돼서 연결지어서 뭐 발언들이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누차례 여러 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그 회의 내용에 있어서도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신년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의사 전달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을 자리를 마련해서 또다시 의혹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뭐 쉽게 뭐 이렇게 서둘러 마련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